1차 방정식 활용 1번 문제 볼게요. 자, 증가감소 문제네요.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1,500명, 남자는 5% 증가, 여자는 2% 감소해서 1,519명이 됐대요. 자,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작년에가 1,500명. 자, 올해에는 남자가 5% 증가, 여자는 2% 감소해서 1,519명이 됐다는 거는 19명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는지로만 표현을 합니다. 자, 올해 남자 여자 구하라고 했으니 작년에 남자가 X명, 그럼 여자는 1,500-X명이 되겠죠. 자, 그럼 남자는 올해에 X명의 5%가 늘었고 여자는 1,500-X명의 2%가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19명이 늘은 거죠.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고 토탈 얼마나 늘었다. 증감량으로만 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면 5x에 마이너스 2, 1500 마이너스 x가 1900. 자, 그럼 얘 전개해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x가 700이네요. 자, 이 말은 작년에 남자가 700명, 여자는 800명이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구하라는 건 올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무리 한번 더 해야 돼요. 자, 올해의 남자는 작년에 700명이었는데 700명의 5%가 늘은 거죠. 그러면 700명에 35명이 추가되니까 735명이 됩니다. 자, 여자도 계산 마무리 해야 돼요. 800명이 있었는데 800명에 2%만큼이 감소했죠? 자, 그러면 800명에다 16명 빼야 되니까 784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해 몇 명인지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요 문제 틀렸다면 요 자리에 19명 증가한 걸로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증감량으로만 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이스크림 7개를 삽니다. 그러면 1,600원이 남고 10개 사면 500원이 부족하대요. 자, 아이스크림 하나에 x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1짜리 7개 샀으면 7x 요만큼이겠지? 그러면은 유준이가 가지고 있던 돈은 이 아이스크림 값에 1,600원이 남았으니까 더해줘야겠죠? 이게 바로 유준이가 가지고 있는 돈. 요거 표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0개를 사요. x1짜리 10개를 사면은 500원이 부족해요. 요렇게가 되겠죠? 이것도 유준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표현한 거니까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똑같은 돈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100이니까 x는 700. 따라서 아이스크림 하나에 얼마다? 700원이다. 유준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식을 세웁니다. 남았으면 더해주고 부족하면 빼줘요. 그 다음에 3번. 쿠키를 한 상자에 3개씩 담아요. 자, 상자 몇 개인지 모르니까 상자 X개에 담읍시다. 그러면 X개에 3개씩 담으면은 총 3X의 쿠키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5개가 남아 돌고요. 4개씩 담으면 5개가 모자랐대요. 여기 있는 쿠키의 개수나 이 쿠키의 개수나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10이 됩니다. x가 의미하는 바는 상자였어요. 상자.
상자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 몇 개다? 10개다. 이렇게 마무리. 요런 문제는 뭐가 x였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상자가 x인지 쿠키가 x인지 헷갈려 하는데 상자를 x개라고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자 개수 가지고 표현한 요 값들이 쿠키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책을 나눠줘요. 한 학생에게 2권씩 나눠주면 30권이 남는데요. 자, 학생 몇 명인지 모르니까 학생을 총 X명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학생 수 X라고 표현했어요. 자, X명한테 2권씩 나눠주면 30권이 남고요. X명에게 3권씩 나눠주면 18권이 부족해요.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공책 수가 되죠. 이 공책이나 이 공책이나 똑같아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8이니까 x가 4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다? 48명. 자, 공책 수는 요것도 공책, 이것도 공책. 자, x값이 지금 48이니까 이 48을 대입하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둘 다 같은 공책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30에다가 이제 x값을 대입해 볼게요. 계산하면은 126권이 되네요. 요렇게. 학생 수가 x고 공책 수는 2x 플러스 30이나 3x 마이너스 18 둘 중에 아무거나 x값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속력 문제네요.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대요. 자, 거속시 표를 그려서 해결해 봅니다. 자, 지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케이스가 지금 두 가지고요. 자, 올라갈 때는 속력이 시속 3km고요. 자,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로 내려옵니다. 속력이 올라갈 땐 3, 내려올 땐 4예요. 걸린 시간이 총 7시간이에요. 정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거속시 문제는 항상 구하라는 걸 x라고 두세요. 지금 거리가 x입니다. 그러면 같은 길을 왔다 간다 한다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도 xkm, 내려올 때도 xkm가 되겠죠? 자, 거속시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올라갈 때의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죠. 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합쳐서 몇 시간? 7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 완성했으면 12를 곱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x가 12가 나오는 거죠. 거리를 x라고 뒀으니까 답은 12km. 그 다음에 6번. 자, 이 친구도 거속시 채우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요.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으로 내려옵니다. 왕복하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고요.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라간 거리가 x, 같은 길을 내려올 거니까 내려올 때 거리도 x.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친 게 2시간 하고도 60분 중에 30분. 단위가 시속 킬로미터니까 시간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x에 3분의 x가 지금 2와 60분의 32, 2와 2분의 1이고 그럼 2분의 5가 되겠죠. 자, 6 곱해가지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 OX가 15니까 X가 3이 나와서 거리 3km가 나오죠. 단위 붙여서 답 마무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7번. 시우와 가인의 집 사이의 거리가 2,700m래요. 자, 지금 여기가 시우네, 여기가 가희네. 여기 거리가 2,700m예요. 자,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우는 분속 50으로 가고 표를 좀 채우면서 상황 파악을 해볼게요. 시우는 분속 50, 가희는 분속 40으로 서로 상대방이 집을 향하여 출발한대요. 시우는 지금 이렇게 가고 가희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우와 가희가 서로 만나게 되는 시각을 구하래요. 시각을.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걸린 시간을 X라고 두는데요. 여기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죠? 그러니까 시우도 X, 가희도 X. 거속시.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시우가 간 거리가 여기가 50x, 가희는 40x. 둘이 합친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700m 나와야 되네요. 마주보고 간 거리의 합이 전체 거리 27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90x가 2700이니까 x가 30 나오네요. 단위는 분속미터니까 30분이에요. 9시에 출발했으니까 만나게 되는 시각은 9시 30분 요렇게 되겠죠. 항상 문제에서 원하는 바 그게 뭔지를 보고 마무리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X 나왔다고 너무 신나서 30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시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시 30분 이렇게 정확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자, 8번. 두 사람의 집 사이의 거리는 1.8km래요. 자, 이 사람이 A, 여기가 B, 두 사람 집 사이의 거리가 1.8km인데 단위가 분속미터니까 1800m로 적어 놓을게요. 자, A는 분속 60으로 B는 분속 40으로 각자의 집에서 출발해서 상대방 집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니에요. 몇 분,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을 X로 두는데 얘도 역시나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 거니까 둘이 걸린 시간이 똑같겠죠. 자,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이 합친 이 거리가 자, A가 간 거리, B가 간 거리, 둘이 합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1800m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x가 1800이니까 x가 18. 단위 분속 미터니까 18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 18분 후에 만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거속시 문제의 상황 파악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조금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림을 좀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9번. 둘레의 길이가 1500인 호숫가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지금 호숫가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A, B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지점에 있는데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가면 B는 이렇게 반대로 가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수는 1500m짜리죠. 자, A는 분속 60m, B는 분속 40m로 걸어요. 두 사람이 몇 분 후에 만나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 거니까 걸린 시간이 똑같겠죠?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지금 봐보세요, 저 그림을. 자, A가 이만치 갈 때 B가 엄청 빨리 가가지고 슉 해서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자, 그럼 두 사람 거리의 합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두 사람 거리 다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수 한 바퀴가 되죠? 즉, A가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 합친 게 바로 호수 한 바퀴 1500m가 되는 거죠.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합이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x가 1500이니까 x가 15가 되네요. 몇 분 후냐고 물어봤으니 답은 15분 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0번. 둘레의 길이가 3km인 호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이제 호수를 좀 그려볼게요. 단위가 분속 미터니까 얘도 3000m로 맞춰볼게요. 자, 형은 분속 90으로, 동생은 분속 60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네요.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고 했으니까 형 시간도 x, 동생 시간도 x. 자, 보세요. 지금은 동시에 출발합니다. 근데 동생이 요만큼 갔을 때 형은 엄청 빨라가지고 요만큼이나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아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반대로 갔을 때 두 사람이 간 거 합친 게 한 바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간 거리를 뺀 게 한 바퀴예요. 보세요. 형이 간 거가 지금 무슨 색이냐면요.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형이 간 거를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핑크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난 거죠. 자, 그러면 형이 간 거리에서 동생이 간 거리를 빼면 동생이 간 거가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형이 간 거리 이 분홍 색깔에서 동생 간 거만큼 빼면 여기서 출발해야겠지?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둘이 뺀 게 한 바퀴가 나오는 거죠. 형이 간 거에서 동생이 간 거를 뺐더니 자, 여기서부터가 출발이니까 뺀 게 3000m 한 바퀴 나와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의 차가 한 바퀴다. 자, 그러면은 형이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이 간 거리 뺀 게 한 바퀴. 그러면 30x가 3000이니까 x가 100이 되네요. 그래서 몇 분 후에 만난다? 100분 후에 만난다. 반대 방향은 합친 게 한 바퀴. 같은 방향은 뺀 게 한 바퀴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기차 문제. 기차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터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터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요. 기차가 여기서 이제 칙칙폭폭 하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진입 이런 사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기차가 딱 머리를 들어가는 순간 이 진입에 불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언제 이 불이 꺼지냐면요. 자, 이렇게 있어도 아직 불이 들어온 상태겠지? 이렇게 돼야지만 다 나갔으니까 불이 꺼져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진입이 들어오는 이 불이 들어올 때의 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 요 사이렌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 저 거리가 지금 터널 길이에 기차 길이 더한 만큼 이 기차가 움직여야지 이 사인에 불이 꺼집니다. 자,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바로 터널 길이에 기차 길이를 더해야지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기차 문제는.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터널 길이에 기차 길이 더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식을 세워봅시다. 자, 길이 240m짜리 다리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24초래요. 자, 기차의 길이 모르니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거리는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24초 걸리고요. 180짜리 터널 통과할 거면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그때는 20초.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는 시간분의 거리. 자,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 요 속력이나 요 속력이나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양쪽에 이제 12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재빠르게 정수로 다 바꿔주면은 1200 플러스 5x가 1080 플러스 6x다. 그러면 x는 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몇 미터다? 120m다. 이렇게요. 터널 길이에 기차 길이 더해줍니다. 자, 그럼 12번에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네요. 자, 열차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열차의 길이가 x예요. 자, 1800m짜리 터널을 통과할 거면 1800 플러스 x. 1분 40초니까 100초가 걸리네요. 그 다음에 600짜리 통과할 거면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그게 40초다.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일정한 속력이니까 속력이 같아야겠죠? 그러면 양쪽에 200을 곱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3600 플러스 2x가 3000 플러스 5x. 그럼 3x가 600이니까 x가 200이 나오네요. 열차의 길이가 x였으니까 열차 몇 미터? 200m. 됐죠? 그 다음에 13번. 강물 문제네요. 강물 문제는요. 자,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고요. 배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배가. 세모를 좀 그려볼게요. 배예요. 배. 이제 이 배가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자, 배의 속력을 x라고 두고 강의 속력을 y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가 x만큼 달리고 싶은데 강물은 이쪽으로 y만큼 내려오니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 속력을 빼야 나오죠. 배가 x만큼 가고 싶은데 강물이 y만큼 방해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내려올 거예요, 이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올 때는 배가 x만큼 이미 내려오는데 강물도 이쪽으로 내려보내니까 y만큼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속력이 x-y라면 내려올 때의 속력은 강이 더 밀어주니까 x 플러스 y가 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숙지한 상태에서 거속시 표를 채워볼게요. 강물이 시속 4km로 흐르는 강. 그러니까 지금 강물의 속력이 시속 4km네요. 자, 상류 쪽으로 20km를 거슬러 올라가요. 자, 올라가는 거리가 20km예요. 배의 속력 모르니까 배의 속력을 x라고 둡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가 x만큼 가고 싶은데 강물이 반대로 밀어주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내려올 때는 25km를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때는 배가 x만큼 가는데 강물의 시속 4km를 더 밀어주고 있네요.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걸리는 시간이 같대요. 요 시간이 똑같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요거 양쪽에 계산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2분의 1, 2분의 1x,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 이런 거 할 때 정리할 때 양쪽에 2랑 3을 곱한 6을 이렇게 곱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분모를 둘 다 없애기 위해서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4 곱한 요 세트를 양쪽에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럼 둘 다 없앨 수 있어요. 요렇게요. 그럼 20에 x 플러스 4 요렇게 남고 오른쪽은 얘가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25에 x 마이너스 4 요렇게 남겠죠? 그러면 5로 약분해주고 자, 계산 마무리하면 x가 4가 나오네요. 아, 여기 계산이 잘못됐네요. 마이너스인데, 그죠? 그럼 x가 36이 나옵니다. 배의 속력이 x니까 배의 속력은 시속 36km다.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죠. 여기를 조금 더 예쁘게 글씨 써볼게요. 이렇게. 지금 단위가 시속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시속 킬로미터로 마무리합니다. 올라갈 때의 속력, 내려올 때의 속력, 요거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물 문제가 나오네요. 소금물 문제의 핵심은 소금의 양이다. 요걸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문제를 좀 파악해 볼게요. 비커에 물 있고 소금 들었어요. 16%짜리 300g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더 넣을 거예요. 동그라미는 소금이니까 여기 그리면 안 되겠죠? 얘는 그냥 물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소금 물 12%짜리 완성했어요.
물 Xg 넣었으면 내가 만든 거는 300 플러스 X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뭘로 식을 쓴다고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씁니다. 자, 첫 번째 비커에 있는 소금은 300g 안에 16%만큼 소금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이에요, 물. 물에 소금 있어요, 없어요? 물에는 소금이 없죠. 그럼 빵이죠, 빵. 이렇게 했더니 세 번째 300 플러스 Xg 안에 100분의 12만큼 소금이 있는 거죠. 소금의 양으로 식을 씁니다. 근데 물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빵이에요. 여기다 X 같은 거 적으면 안 돼요. 요 자리에. 플러스 빵이니까 일단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양쪽에 100을 곱할게요. 음, 100 곱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은 X는 100이 나오네요. 그래서 더 넣은 물의 양은 몇 g이다? 100g이다. 물에는 소금이 있다 없다?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네요. 3%의 소금물 200g에다가 물을 더 넣었더니 여기가 2% 소금물 됐대요. 얼마나 더 넣냐고 했으니 새로운 건 200 플러스 X. 소금의 양으로 식습니다. 200g 안에 3%만큼 소금 있고요. 물에는 소금 없어요. 그래서 200 플러스 Xg 안에 2% 들어있는 거죠. 플러스 0이니까 안 적어줘도 되겠죠. 여기에는 소금이 있다 없다? 소금 없어요. 양쪽에 100 곱해서 분모 날리고 계산하면 600이 400 플러스 2x가 되니까 x가 100, 더 넣은 물의 양 100g이 되는 거죠. 자, 16번도 소금물이에요. 자, 비커 그림 그려서 상황 파악해 볼게요. 4%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6% 200g을 만든대요. 4% 소금물이 얼마나 있었냐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두면 둘이 합쳐서 200이니까 이 자리가 200-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으로 식을 써보면 xg 안에 4% 있고요. 200-xg 안에 8% 있어요. 둘이 합쳐서 200g 안에 6% 있다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세 군데에다 전부 다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00이니까 x는 100이 나와서 4% 소금물 100g이 되는 거네요. 비커 그림 그려서 문제 파악하세요. 활용을 뭔가 너무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17번도 역시 소금물입니다. 똑같이 비커 그림 그릴게요. 6% 200g이랑 자 12% 섞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10% 소금물 만들어요. 12%짜리 몇 그램 넣어야 하냐요. 그럼 200에다 xg 추가한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소금의 양으로 식을 써볼게요. 200g 안에 6%, xg 안에 12%, 둘이 합친 거가 200 플러스 xg 안에 10%다. 그럼 하나, 둘, 셋.
100 날리면은 1200 플러스 12x가 2000 플러스 10x다. 그러면은 2x가 800이 되니까 x는 400. 즉, 몇 그램 섞어요? 400g 섞으면 되겠죠. 자, 그럼 18번에서 이제 소금물 마무리 해볼게요. 15%짜리 400g 거기에다가 소금, 이번에는 이 소금, 동그라미가 소금이었죠? 소금 Xg 투척 이렇게 했더니 20%짜리 소금물이 400g에 Xg 추가한 만큼 생기겠죠? 내가 쓰고 싶은 식은 소금식입니다. 400g 안에 15% 있고요. 두 번째 소금 Xg 있는 거죠.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그대로 투척. 그러면 400 플러스 Xg 안에 20% 있대요. 하나, 둘, 셋. 세 개에다 전부 다 100을 곱하면 6000에 100x에 8000 플러스 20x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x는 25가 되네요. 따라서 소금 25g이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소금 Xg. 소금식이니까 소금 그대로 투척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1.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3일이 걸린대요. 자, 보세요. A가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그 여기까지 이제 게이지가 다 차면은 완성인 거예요. 근데 얘가 3일 걸렸다는 거는 이렇게 3번 나눠서 일한 거겠죠? 이게 1일, 2일, 3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작이 0이고 모든 일의 완성은 1로 둡니다. 1. 자, 그러면은 이 0에서 1까지를 3칸으로 나눴으니 이 친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A가 1일에 할 수 있는 양은 3분의 1만큼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럼 B는 이 1까지 채우는데 6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1일에 6분의 1씩 일할 수 있다는 거죠. 1을 6칸으로 나누니까. 자, 그럼 보세요. 같이 일한대요. 하루 동안에 A는 3분의 1, B는 6분의 1. 그러면 이들이 같이 일하면 하루에 이만큼 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X일을 일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완성됐답니다. 일의 완성은 얼마다? 1이다. 같이 X일 일했더니 완성했어요. 자, 그럼 2분의 1x가 1이니까 x가 2 나와서 며칠 동안 일하면 완성해요? 2일이면 완성할 수 있네요. 그럼 20번에서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형은 20일. 그러면은 형이 1일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20분의 1이 되겠죠? 이거 20번 채워야 완성하니까. 그럼 동생은 30일이 걸리니까 하루에 30분의 1을 할 수 있어요. 형과 동생이 함께 일합니다. 형, 동생 함께 일해요. 며칠 동안? X일 동안. 그랬더니 완성했대요. 그럼 60분의 5x가 1이고 12분의 1x가 1이니까 x는 12가 되네요. 그럼 함께 며칠 일해야 완성해요? 12일 일해야 완성할 수 있어요. 일의 완성은 얼마다? 1이다.
되죠? 그럼 필요한 거 마무리 잘 해두시고